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GM이 투자하는 회사들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는데, GM이 롤타운이라는 이제 스타트업이죠. 이제 일렉트릭 트럭을 만드는 그 회사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 힌덴버그 리서치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니콜라의 이제 숏을 때려서 굉장히 재미를 많이 본 이제 공매도 리서치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3월 12일에 롤스타운도 숏을 때렸습니다. 숏을 때렸다기보다는 숏 리포트를 내놓고 분명히 숏 포지션을 가져갔겠죠. 근데 또 읽어보면 굉장히 잘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근거들을 굉장히 많이 댔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때 이 전기 트럭에 대한 인기라든지 그런 걸 제시했을 때 이제 프리오더를 받았는데 10만 대 정도. 그래서 인기가 꽤 상당하네. 그 테슬라와 달리 이제 처음 시작하는 회사치고 10만 대의 주문을 받았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왜냐면 리비안도 이 정도가 아닌데 괜찮네. 그리고 이제 과거 정부죠. 이제 트럼프 정부의 어떤 서포트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관돼 있는데,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그걸 속속들이 다 이제 비판한 리포트입니다. 중요한 거가 제 생각에는 딱 세 개인데, 뭐 정부랑 그 연관된 정치적인 문제는 제가 정치를 또 그렇다고 뉴스는 열심히 읽지 막 그렇게까지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기 관계에 대해서도 좀 상세히 설명이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스킵하고, 이 10만 대가 예약을 하는 거에 있어서 디파짓이 없답니다. obligation, 그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fake order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의 가치를 올려주기 위해서 가짜 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쉬웠던 이유가 돈이 별로 안 들었다라는 거죠. 다른 회사의 레저베이션 시스템과 달리 얼마든지 디파짓이 약하기 때문에 페이크 오더가 충분히 가능했다라는 점과, 두 번째로는 이게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까지 이제 첨부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이 회사 차도 LG의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연관이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으나 이 대량 생산이 아니라 지금 테스트하는 차에서도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산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대량 생산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첨부되어 있고, 이 롤스타운의 기술이 뭐냐면 인휠 모터입니다. 그러니까 휠 안에 모터를 넣어서 효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이론적으로는 이게 기존의 이런 테슬라가 쓰는 모터 시스템이라든지 다른 전기차 혹은 뭐 레가시 오토가 쓰는 그런 모터 시스템보다 훨씬 나은 시스템은 맞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도 이거는 얘기를 했던 건데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이게 모터의 회전수가 양쪽이 다르게 되면은 차가 회전할 여지가 생깁니다. 직진을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테스트했고 롤스타운도 뭐 개런티한다, 문제 없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전문가들은 이 굉장히 미심쩍어 합니다. 배터리로 인한 화재, 그리고 이 차량의 직진성 문제, 이거 대량 생산은 안 될 거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이제 강력히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좀 동의를 해서, 과연 이게 될까? 진짜 이게 되면은 말 그대로 전 세계 최초의 이제 픽업 트럭에 들어간 올휠 드라이브 시스템이면서 이제 인휠인, 이미 이런 시스템이 제가 알기로는 뭐 버스라든지 현대차 뉴스를 보니까 뭐 이미 적용돼서 보쉬라든지 이제 어느 정도는 테스트했던 걸로 나와 있는데 크게 성공을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면들이 이미 선행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지 않을까. 일단 그래서 주식을 봤더니 이 회사도 스펙으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요즘 참 스펙이 문제가 많죠. 그래서 잘 가다가 시장은 좀 어느 정도 반응을 했습니다. 이 공매도 리포트가 터진 날에 좀 내려와서 지금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는데, 한번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지켜보자고 얘기하니까 이제 생각나는 회사가 저 힌덴버그 리서치가 예전에 이걸로 유명했죠. 니콜라입니다. 니콜라. 이 수소 트럭. 그래서 니콜라는 요즘 어떻게 하고 있나 위태위태합니다. 일단 니콜라는 많은 이제 파트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리고 CEO, 그 창업자가 이제 내려간 이후로 굉장히 많은 파트너를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여전히
GM이라든지 보쉬의 선은 잡고 있습니다. GM이 더 서포트를 할 거냐 말 거냐에서 이제 그게 좀 결렬된 거지, GM이 아주 손을 놓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뭐 그렇게 밀어주는 것도 아닌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계속 얘기하는 전기차에 있어서도 고속 충전소가 중요하듯이 수소 트럭에 있어서는 수소 충전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니콜라 스스로가 이거는 뭐 파트너 없이 하이드로젠 스테이션을 열심히 짓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8년까지, 2028년, 저건 제가 볼 때 그냥 2028년이면 저도 그냥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한 700개의 퓨얼링 시스템, 뭐 적지만 이거는 지금 클래스 A 트럭이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주요 포인트마다 놓으면 되기 때문에 저도 저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정도를 깔 수 있을지, 저 정도마저도 현재 이제 미국 정부 주도하에 이제 보조금이죠, 사실상 그런 걸로 이제 한 120개 정도 있는데, 그것도 특정 지역에만 지금 굉장히 몰빵되어 있어서 과연 이게 니콜라가 가능할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돈이죠, 돈. 이거 깔 돈이, 저렇게 파트너를 잃어버리면 돈이 어디서 나냐는 건데, 지금 블룸버그 이 기사에서도 말미에 뭐라 그러냐면 과연 돈을 더 끌어올 수 있겠냐라는 거죠. 저런 스테이션을 지을 수 있을 만한, 그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반면 이제 테슬라는 열심히 지금 테스트 트랙에서 세미 트럭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니콜라처럼 언덕에서 굴리는 게 아니라 트랙을 돌고 있습니다, 제대로. 근데 이 블룸버그 기사에서 재미났던 거는, 블룸버그가 좀 보수적이기도 하긴 하지만 생각외로 전기 이런 세미 클래스 A 트럭이 그렇게 침투율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보면 예측치가 2040년까지 30%에도 도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디젤 트럭의 위력이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페널티를 먹는다고 할지라도 주행거리라든지 효율성 측면에서 따라오기가 여전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다른, 그때 영상에서도 저한테 이렇게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듯이 시간이 돈이신 분이기 때문에 충전 문제에 인프라가 좋아져도 시간을 과연 절약할 수 있겠냐. 의외로 물론 운전사의 피로도 때문에 시간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상으로는 좀 더 많은 트러커분들이 힘들게 그렇게 오버타임으로 일하는 경향도 있고, 평균적 일하시는 시간을 보면 여전히 좀 고된 일이죠. 그런 면들을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은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열심히 빨리빨리 가려고 하는데 되겠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생각외로 어느 정도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어도 전기 세미 클래스 A 트럭의 그런 침투율이 높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도 테슬라는 올해라도 로우 볼륨으로 지금 넘기려고 꽤 애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미 트럭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기차 모델로, 이렇게 새로운 모델을 볼 때마다 정말 흥분을 감출 수 없는데요. 물론 저하고는 좀 이게 워낙 비싸서 거리가 좀 있는 차지만, 지금 루시드 모터가 완전히 위장막을 제거하고 이 CEO가 차를 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다 봤는데 마치 이제 전문가가 리뷰하듯이 승차감 위주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스펜션 세팅이라든지 리제너레이션, 굉장히 고급감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테슬라가 좀 고급 차로서는 약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루시드 모터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그래도 이런 게 과연 전기 고급 세단이다, 이런 표준을 한번 제시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테슬라의 이런 바이디렉셔널 V2L, V2H, 그러니까 집으로 충전한 V2H, 스마트 그리드에 이제 넣으면 V2G, 이게 이미 테슬라가 바이디렉션 차지가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막혀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틀렸더라고요.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이 안 돼 있더라고요. 더 자세히 보니까 먼로 분이 그 분석한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실수를 했냐면은, 회로 안에 이걸 보고 믿었었는데,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믿었었는데, 저만 그렇게 실수한 게 아니라 분명히 이거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테슬라는 다이오드는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거고, 트랜지스터는 이 다이오드의 패키지를 테슬라가 동일하게 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저만 헷갈린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보도했는데 자기도 헷갈렸다고 이렇게 표시한 다른 유튜브 방송도 있어서 제 의견뿐만 아니라
다른 분의 의견도 좀 더, 물론 이제 다른 유튜버분이, 대형 유튜버분께서 잘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렇게 배터리를, 물론 인버터를 갖다가 쓰면 사실 테슬라 배터리에서 전력을 거꾸로 뺄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 알고 있는데, 하지 않은 이유는 당연히 워런티에 문제가 있고요. 이렇게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 장치를 없애버린 거니까요. 다른 이제 블로그나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에서는, 과거 모델에서는 바이디렉션을 실제로 심각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온보드 차지에 일부 적용됐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뭐 전 모델을 검수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소프트웨어적이든 하드웨어적이든 아예 못 쓰는 건 확실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워런티에 문제가 있고요. 그렇지만 인버터를 달면 쓸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쓰면은 전력 소모가 좀 큽니다. 그러니까 낭비되는 전류가 12V 라인으로 거꾸로 해서 빼는 거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댓글에서 악플도 비판적으로 잘 수용을 합니다. 제가 이런 아이오닉 5의 V2L에 다른 회사도 된다는 듯이 얘기하니까 역시 현대 이야기만 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네요. 참 현대차가 참 잘 돼야 될 텐데, 과연 이 현대차가 V2L을 했을 때 문제가 없을까? 그리고 댓글에도 남겨주셨듯이 어디 랩탑이나 충전하는 걸 갖고 비교하느냐, 다른 회사에.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제 아이오닉이 파워를 끌어다 쓸 수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3.6kW를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거꾸로. 그러면 아이오닉 5를 이렇게 쓰면 당연히 배터리 디그레디에이션 때문에 저도 이거 워런티나 이런 거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렇게 썼을 때 문제가 없을까? 그리고 아이오닉 5에 저 끌어다 쓰는 파워는 괜찮을까? 그러면서 제가 닛산 리프 예를 들었죠. 닛산 리프는요, 과연 랩탑만 쓸 수 있는 정도냐?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닛산 리프는 V2H, 이제 집에다가 전류를 충전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고민을 했던 회사입니다. 이 기사는 무려 2012년이에요. 닛산 리프가 처음 나와서 24kWh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탑재했을 때부터 V2L, V2G를 고민했던 회사입니다. 닛산은. 그리고 이미 작년부터 서비스를 일부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파워를 뽑아다 쓰고 있냐면 7kWh를 뽑아다 쓰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아이오닉 5의 2배죠, 출력이. 근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이오닉 5도 별 문제가 없을 거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테슬라는 왜 안 하고 다른 회사들, 특히 닛산은 어느 정도 이거를 지원하는 이유를 봤더니 이미 다 어느 정도 자사 고객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를 타는 사람들은 이걸 메인으로 쓰고 장거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좀 주행 쪽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쓰고, 닛산 리프를 타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주행거리가 짧다 보니까 마실용이 되고 생각외로 많이 안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외로 배터리의 과부하가 안 걸린다는 거죠, 이동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닛산도 그걸 보고 이걸 허가를 해준 거기 때문에 아이오닉 5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배터리 사이즈가 닛산 리프보다는 더 큰 거를 지원하고, 주행거리가 짧은 모델은 비슷하지만, 그리고 뽑아 쓸 수 있는 출력이 닛산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왜냐면 또 이거 분명히 현대가 뭐 갑자기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라든지 이런 배터리를 가져올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배터리 수준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디그레이데이션은 얼마나 잘 관리를 잘하냐는 건데, 테슬라만큼의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지도 않았을 테니까 막 쓰다 보면은 저도 우려는 되지만, 현재 한국에서만 지금 런칭되어 있고 그런 주행거리 특성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이미 닛산이라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